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는 관례를 주장하며 국회법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국힘당의 폐악질에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초강수였는데요. 민생경제는 나락으로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힘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를 자신들의 몫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은 21대 식물국회를 또 22대 국회에서 재현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는데요. 이는 야당이 하는 모든 입법 활동에 방해하며 발목을 잡을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대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습니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정말로 1년이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습니다. 이게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국회 또는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의 역할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관례, 또 합의, 협의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황인데 국힘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일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에는 체제자구 심사권이 있어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가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 3법 등 언론법안 소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가 민주당에 돌아갔는데요. 민주당은 관례상 의석수 비례에 따라 7개 상임위를 국힘당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통상적으로 의석수에 비례해 이루어지는데요.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오는 13일까지 선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힘당 몫으로 남겨진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7곳인데요. 다만 국힘당이 추가적인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3개의 핵심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이고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전반의 운영을 함부로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법사위만이라도 저희는 꼭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명분 측면에서도 7개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 중진위원은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7개 상임위를 남겨뒀다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나,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명분상으로도 싸우는 것 말고는 수단이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힘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인데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원처럼 장차관을 부르고 사실상 상임위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제시하고 상임위와 같은 역할을 하자고 논의됐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찌질해서 뭐가 될까요? 이런 무도한 정치 집단에 맞서 제대로 일해보라고 뽑아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참에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모조리 다 가져와야 될 듯 싶은데요. 일하기 싫은데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잔뜩 주워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도 거부하면서 보이콧할 수 있다 예상됩니다. 집권여당답지 않은 한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자는 여당은 봤어도 일하지 말자고, 법 지키지 말자고 때를 쓰는 여당 보신 적 있습니까? 일하지 않을 거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정당을 구성합니까? 법을 무시할 거면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용산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1일입니다. 1일 차인데요. 국회와 국민의 연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입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오늘 1일 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치 효능감이 넘치는 국회를 만드는데 모든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에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냐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26일, 2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인데요. 국힘당이 있던 없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후폭풍은 없는데요.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국힘당의 모습에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70% 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에 따라 거대 야당으로 독주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다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